이번 강의에서는 묵직하면서도 쫄깃한 식감이 매력있는 건강 쌀 베이글 2가지를 만들어 볼게요. 어떤 재료와도 잘 어울리는 기본 플레인 쌀 베이글과 씹을수록 고소하고 건강해지는 호두 잡곡 쌀 베이글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플레인 쌀 베이글의 재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강력 쌀가루, 설탕, 소금, 이스트, 물, 식용유가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호두 잡곡 쌀 베이글에 들어가는 재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강력 쌀가루, 설탕, 소금, 이스트, 오리밀 멀티그레인 믹스, 물, 호두, 식용유가 필요합니다. 호두 잡곡 쌀 베이글은 호두와 잡곡 믹스가 들어가는데요. 이게 잡곡 믹스입니다. 여러가지 곡물을 갈아가지고 가루처럼 만들어 놓은 재료인데요. 이 재료를 이제 반죽에 섞으면 다른 곡물들이 어우러지면서 구수한 맛이 더 배가 되고 건강에도 좋겠죠. 이 제품은 선인에서 나오는 우리밀 멀티그레인 믹스라는 제품을 제가 사용하는데요. 제품 자체에 소금이 조금 함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기존 배합 그대로에다가 이 잡곡 믹스를 넣으면 반죽이 너무 짜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금이 함유되어 있는 잡곡 믹스를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드셔보시고 이게 짠맛이 나는지 안 나는지 확인해 보시고 반죽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너무 짜지기 때문에 여기도 소금이 함유되어 있는데 우리도 반죽 속에 소금을 넣기 때문에 너무 짠 맛의 빵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정말 초보 시절에 빵을 만들 때 건강하게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이걸 구매를 해서 많이 막 넣었어요. 잘 모르던 시절에. 그런데 하나도 못 먹었어요. 먹어보니까 빵이 너무 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지? 나 소금 계량 잘못했나? 막 혼자 막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 잡곡 믹스에 소금이 함유가 돼 있더라고요. 소금을 넣고 이렇게 갈고 해야지 유통기한도 오래 가고 변질이나 짠내도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재료를 사용하실 때는 그냥 막 섞지 마시고 한 번씩 맛을 보시는 게 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런 맛을 가졌구나, 이런 특성을 가졌구나 파악하시면 아무래도 레시피를 만드시거나 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반죽을 해볼게요. 저는 오늘 손반죽을 시연을 보여드릴 건데요. 스탠드 믹서나 제빵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스탠드 믹서는 2강을, 제빵기는 3강을 참조하셔서 반죽을 하시면 되는데요. 오늘은 유지가 식용유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식용유까지 다 모든 재료를 같이 넣고 제빵기나 스탠드 믹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같이 넣고 반죽을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쌀 베이글이고 또 베이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먹어보면 식감이 쫀득쫀득하죠. 일반 다른 빵과 다르게 퐁신퐁신한 그런 식감이 아니에요. 이런 종류의 빵 같은 경우에는 글루텐을 많이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빵기나 스탠드 믹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8분에서 10분 내외로 반죽을 해주시면 됩니다. 반죽을 짧게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부터 반죽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볼에 물을 넣고 이스트를 넣고 가볍게 풀어주세요. 이렇게 좀 풀어주면 이스트가 아무래도 반죽 속에 들어가서 더 활성화가 잘 됩니다. 풀고 난 다음 설탕, 소금을 넣어주세요. 가볍게 녹이고 난 다음 바로 식용유를 넣어주세요. 식용유를 넣고 섞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강력 쌀가루,
작곡 믹스 가볍게 이제 섞어주세요. 반죽을 할 때는 호두를 같이 넣지 않고 반죽이 완료되고 난 다음에 치대서 섞어서 넣을 겁니다. 제가 앞선 강의에서 호두 섞는 모습을 보여드렸죠. 제빵기나 스탠드 믹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처음부터 넣지 마시고 호두는 마지막 단계에 넣어서 섞어주시면 됩니다. 베이글 자체가 쫀득한 식감에 글루텐이 많이 형성할 필요 없는 그런 빵이기 때문에 손반죽에 아주 적합한 빵입니다. 발효도 짧고 반죽도 오래 치대지 않기 때문에 집에서 쉽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다른 빵보다 만드는 시간도 확실히 작습니다. 이제 손으로 가볍게 섞어 보겠습니다. 한 덩어리가 되게. 일반 밀가루 베이글보다 쌀 베이글은 쌀 특유의 쫀득함이 더 있기 때문에 밀가루 베이글 싫어하시던 분들도 쌀 베이글 드셔보시면 또 다른 맛이 있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베이글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냉동실에 넣어놓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토스트도 해먹고 크림치즈도 발라먹고 샌드위치도 해먹고 하는데 아주 유용합니다. 이게 식사로 아주 적합한 빵이니까 좋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 한 덩어리가 되면 이제 볼에서 꺼내서 치대 보겠습니다. 이제 반죽을 치대 보겠습니다. 일단 베이글 자체가 글루텐을 많이 형성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치대는 과정도 오래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현미쌀 식빵 강의에서도 보여드렸듯이 치댈 때는 이렇게 손으로 손목을 누르시면서 하시면 손목에 여기 무리가 가니까 절대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반죽을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손에 힘을 빼시고 그냥 반죽을 타고 밀어주세요. 손바닥을 이렇게 펴고 반죽을 타고 밀어주세요. 이 반죽 자체가 되직하기 때문에 손에 묻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이러면서 반죽이 찢어지는 느낌이죠. 이렇게 하면서 치대주면 글루텐이 생깁니다. 제가 호두를 썼기 때문에 시연을 호두 잡곡 쌀 베이글로 보여드렸는데요. 그냥 플레인 베이글 그 반죽에다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변화를 주시면 다양한 맛의 베이글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 반죽에다가 호두나 크랜베리 마지막에 넣고 섞으시면 호두 크랜베리 베이글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많이 드시는 베이글이죠. 호두 크랜베리 베이글이. 그리고 뭐 건조 블루베리 같은 거 있죠. 건조 블루베리 같은 것도 마지막에 넣어서 섞어주시면, 안 섞고 그냥 성형하실 때 그냥 똑똑똑 넣어주셔도 돼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좋아하시는 재료 뭐 치즈 같은 거
그런 종류 감싸고 성형하실 때 같이 첨가해서 플레인에 여러 가지를 넣어주시면 다양한 베이글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칠해주세요. 밀어서 제가 지금 한 3분 정도 반죽을 치대는 과정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내리치고 접고를 하겠습니다. 이 반죽 자체가 되직하기 때문에 조금 진 반죽보다는 내리치고 접는 게 조금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한 3분 정도 이렇게 던져주세요. 이게 반죽 자체가 되직하기 때문에 진 반죽은 탁 때려서 접을 때 탁탁 잘 접히잖아요. 근데 얘는 수분율이 좀 낮기 때문에 그렇게 되진 않으니까 돌려가면서 가장자리를 이렇게 내리치고 접어주세요. 베이글 반죽에 아까 제가 휴지를 주지 않았잖아요. 다른 반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분 재료에다가 섞고 난 다음에 현미 쌀식빵은 15분 휴지를 줬잖아요. 뭐 밀가루 같은 경우에는 30분 휴지를 줬고요. 그런데 베이글은 발효를 오래 하면 쫄깃거리는 식감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다 생략을 했습니다. 휴지 시간도 다 생략을 하고 바로 반죽을 하는 겁니다. 네, 이제 그만 하겠습니다. 요게 지금 제가 아까 치대는 거 한 3분 정도 했고 이제 내리치고 접는 거 한 3분 정도 했거든요. 이 정도까지만 반죽하셔도 됩니다. 베이글이 잘 나옵니다. 제가 아까 치대는 과정을 한 3분 정도 했고 지금 내리치고 접는 과정을 3분 정도 했는데요. 이 정도까지만 반죽을 하셔도 됩니다. 반죽은 여기서 완료를 하겠습니다. 이제 호두 잡곡 베이글의 반죽이 완료되었는데요. 반죽에다가 호두를 섞어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호두를 넣고 섞으면 호두가 으깨지면서 반죽에 호두 기름도 흘러나오고 반죽이 지저분해집니다. 자, 먼저 반죽을 넓게 펴주세요. 이렇게 펴주세요. 스탠드 믹서나 제빵기로 반죽하시는 분들도 처음에 호두를 넣지 마시고요. 반죽이 완료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호두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스탠드 믹서 같은 경우에는 저속으로 한 2, 3분, 3분 정도 섞이도록
믹싱을 해주시고요. 제빵기도 반죽 완료되기 한 3분 전 요럴 때 호두를 넣고 믹싱을 하시면 됩니다. 호두를 섞어주겠습니다. 호두는 전처리한 호두를 넣으셔야지 쩐내가 나지가 않고 고소합니다. 전처리 방법은 제가 앞선 강의에 말씀드렸죠. 호두를 넣고 이렇게 돌돌돌 말아줍니다. 그리고 반죽을 분할해서 다시 합쳐주는 느낌으로 섞어줍니다. 또 다시 분할. 이렇게 섞으셔야지 호두가 반죽 전체에 골고루 분포가 됩니다. 반죽 자체가 강력 쌀가루고 그래서 탄력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로 앞부분에 또 내리치고 접고 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반죽의 탄력이 아주 높습니다. 이 정도로만 섞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셔서 중간에 이제 휴지를 줄 겁니다. 이 정도로 한 덩어리가 되게만 뭉쳐주세요. 이렇게 뭉쳐서 호두를 반죽에 섞어봤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쌀 베이글의 반죽이 완성되었는데요. 플레인 쌀 베이글의 반죽은 호두 잡곡쌀 베이글의 반죽하고 똑같으니까 참고하셔서 반죽을 진행해 주시고요. 제가 강력 쌀가루는 1차 발효를 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쌀 베이글도 똑같습니다. 대신 1차 발효 대신 15분 정도 휴지를 두겠습니다. 15분 동안 그대로 랩핑을 하셔서 반죽을 그대로 휴지시켜 주세요. 반죽의 휴지가 이제 끝났는데요. 반죽을 분할해 보겠습니다. 먼저 플레인 쌀 베이글을 분할을 해 볼게요. 분할하는 동안 호두 잡곡쌀 베이글은 마르지 않게 랩으로 살짝 덮어 주시고요. 플레인 쌀 베이글 같은 경우에는 120g씩 4개를 분할하겠습니다. 이렇게 자르실 때는 가장자리에 있는 거를 먼저 잘라주세요. 분할한 자투리 반죽은 이렇게 반죽 아래로 넣어서 윗면이 매끈하게 만들어주세요. 1, 2g 정도 차이는 괜찮으니까 그냥 분할하겠습니다.
이제 호두 잡곡살 베이글 분할하겠습니다. 호두 잡곡살 베이글도 이렇게 넓게 좀 펴주세요. 이렇게 펴주고 난 다음 호두 잡곡살 베이글은 130g씩 분할해 보겠습니다. 차이가 나는 분은 이렇게 모자랐던 반죽에 넣어주면 됩니다. 플레인 쌀 베이글을 먼저 동글리기를 해보겠습니다. 호두 잡곡살 베이글은 잠시 랩으로 좀 덮어두세요. 동글리기를 윗면이 매끈하게 이렇게 한번 다듬고 나서 동글리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베이글이 길쭉한 상태로 밀어 펴서 성형을 해야 하니까 조금 길쭉한 모양으로 동글리기를 해야지 조금 있다가 중간 발효 이후에 성형하기가 편해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길쭉한 타원 느낌으로 동글리기를 해주세요. 자,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윗면을 매끈하게 정리하고 동글리고 난 다음 살살 내 몸 앞쪽으로 이렇게 당겨주시면 타원형으로 변합니다. 손으로 이렇게 다듬으면서 이렇게 또 동글리고 내 몸 쪽으로 당겨주고 이제 호두 베이글 동글리기를 해보겠습니다. 호두 베이글도 가능한 호두가 이렇게 겉으로 안 나오게 안으로 넣어주세요. 윗면이 반죽이 좀 매끈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동글리기를 한 다음 내 몸 쪽으로 당겨주세요. 똑같이 약간 길쭉한 타원 모양으로 동글리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노출되어 있는 호두를 반죽 안으로 조금 집어넣어 주시고요. 면이 매끈하게 되도록 정리를 좀 해주세요. 정리를 하고 동글리기를 하신 다음 내 몸 쪽으로 당겨주세요. 이렇게 가능한 위에 호두가 노출되지 않게 그렇게 하는 이유가 호두나 이런 게 노출이 되면 우리가 좀 이따 물에다가 데칠 건데 얘가 많이 나오면 좀 물도 지저분해지고 그러니까 가능한 반죽 속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반죽 속에 넣고 윗면을 정리를 한 다음 내 몸 쪽으로 당겨주세요. 남아있는
모두는 이렇게 반죽 속에 넣어주세요. 면을 정리를 하고 반죽이 크기 때문에 손바닥에서 동글리기를 하기는 사실은 조금 무리거든요. 하는데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자, 동글리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몸쪽으로 당기면서 타원형을 만들어주세요. 이제 동글리기가 모두 끝났습니다. 반죽이 마르지 않게 랩 같은 걸로 덮어주시고 15분 동안 중간 발효를 해주세요. 중간 발효가 끝났는데요. 이제 성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끈한 면이 아래로 가도록 두고 가스를 좀 빼주세요. 가스를 빼고 옆으로 길게 밀어주세요. 자, 1차적으로 밀어 펴고 다음에 다른 반죽을 또 밀어 펴겠습니다. 두 번째 반죽도 1차적으로 밀었고요. 세 번째 반죽. 세 번째 반죽도 밀었고, 이제 네 번째. 이렇게 살짝 한번 밀고 나서 무리하게 늘리려고 하시지 마시고 가볍게 밀고 나서 휴지를 1분, 2분이라도 주면 그 다음에 또 밀어 펴시기가 편합니다. 이렇게. 제일 처음 밀었던 반죽을 가지고 와서 길게 밀어서 성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이렇게